오늘의 주제는 복근입니다. 특히 운동 수행에 있어서 질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운동 종류에 따라서 운동 수행 측면에서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이 비교적 중요한 운동이 있고, 어떤 운동은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이 중요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물론 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면이 더 중요하겠죠. 쉽게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를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질적인 부분보다 내가 몇 분, 몇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의 양을 유산소 운동에 쏟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복근 운동에 있어서는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시간을 적게 투자했지만 제 몸에서 결과물이 좋았던 부위가 복근이에요. 즉, 인풋은 매우 적었는데 아웃풋은 컸습니다. 이 영상은 약 2년 전 영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살이 빠져서 청바지가 커졌음을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이 이후로 복근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최근 영상과 비교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영상은 약 5개월 전 영상입니다. 오른쪽 영상이 왼쪽 영상에서 1년 7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각각 영상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왼쪽 영상은 제 체중이 약 48kg 정도 나갈 때이고요. 오른쪽 영상은 제 체중이 약 51kg 정도 나갈 때입니다. 인바디상 체지방률 양쪽 다 모두 약 15에서 16% 정도로 둘 다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 모습인 오른쪽 영상이 체중이 3kg이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복근이 더 선명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왼쪽 영상이 약 48kg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 다이어트를 할 때 약 51kg 정도였을 때 모습을 찾아봤어요. 1월 22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몸무게는 51.4kg이었고, 보시다시피 이때 51kg일 때는 복근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최근 영상에서는 체중이 51kg에서도 복근의 중앙 라인 및 양옆에 11자 복근 라인도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은 제가 했던 복근 운동의 방법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근 운동의 양적인 방법이 아닌 질적인 방법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복근 운동 시간은 한 번 할 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제 이전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여러 번 보셨겠지만, 저는 복근 운동으로 딱 두 가지, 레그레이즈와 크런치만 합니다. 제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 볼 때 복근 운동을 200개, 300개 넘게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탄탄한 복근을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질 좋은 복근 운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런치, 레그레이즈 운동 중 먼저 크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런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요. 허리가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복근이 아파야 할 일을 허리가 대신 아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복근이 아프고 아파야, 애리고 쓰려야 복근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복근이 효율적으로 아프면서 성장하려면 크런치를 할 때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복근의 힘이 한순간도 풀리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크런치를 할 때 상체는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복근의 힘이 풀리는 순간이 단 1초라도 있다면 그 찰나의 순간에 내 상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허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근의 텐션이 풀리는 순간이 있다면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순간 효율적으로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는 복근 운동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크런치를 할 때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본인의 복부 힘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순간까지 상체를 마치 콩벌레처럼 말아준다는 생각으로 수축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수축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대부분 잘합니다. 중요한 건 내려갈 때인데, 이때 상체가 바닥으로 향해 내려간다고 해서 내 몸에 힘을 풀고 중력에 몸을 맡겨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복부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콩벌레처럼 말았던 내 몸을 복부의 힘으로 조절하며 말았던 배를 펴주는 겁니다. 이때 몸을 쫙 펴서 지면에 상체 전부를 밀착하면 안 됩니다. 이 상태는 그냥 편안히 누워있는 상태고요. 복근의 텐션이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내려갈 때는 이 지점 전까지 복부의 힘이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다시
콩벌레처럼 말아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완해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에다가 계속 힘을 준 상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시면 몇 개 안 하셔도 복근이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가끔은 몇 개 안 했는데도 복근에 쥐가 날 정도로 아픕니다. 짧지만 복근 성장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그레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런치와 자세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전제사항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 한순간도 힘이 풀리지 않는 거요. 그리고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높낮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의 바탕에서 레그레이즈 자세를 본인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 레그레이즈 또한 크런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올라가는 동작, 즉 수축하는 동작은 쉽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고 운동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의 내려가는 동작에서 발생합니다. 레그레이즈는 다리가 내려갈 때 오직 복근의 힘으로만 다리의 무게를 견디면서 잡아주고 있어야 하는데 이 내려가는 다리를 복근의 힘으로 잡아주지 못하면 그때 허리가 아프고 복근은 운동을 방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깊이는 본인의 복부의 힘이 한순간도 풀리지 않고 내려가는 다리를 잡고 있을 수 있는 만큼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다리가 내려갈 때 허리가 바닥에서 뜨게 되어서 공간이 생기게 되면 허리 모양이 아치 모양이 될 것이고 이 아치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 하면 복근과 동시에 허리의 힘을 써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리를 내릴 때 복근의 힘으로 잡아줄 수 있는 곳까지 내려가고 허리가 허공에 뜨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가 레그레이즈를 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면 다리가 내려갈 때 허리가 지면과 평행하게 딱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허리와 지면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수축할 때 허리가 들리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복근에 더 강한 수축감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 힘은 쓰지 않고 오직 복근의 힘으로만 다리를 더 높게 들어서 몸을 더 말아주는 효과를 줘서 수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그레이즈의 개수를 조금만 해도 복근에 더 강력한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은 엉덩이나 등의 근육통과는 다르게 날카롭고 약간 짜증나게 아픕니다. 이것은 소근육 특성상 엉덩이나 등처럼 대근육과는 다른 근육통인데 이렇게 아파야 근육 성장이 투자 시간 대비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복근은 특성상 쉽게 아프고 피로해지지만 회복력이 우수해서 오늘 너무나 아프게 했었어도 내일 또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복근 운동 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조금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전달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복근 운동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예쁘고 탄탄한 복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